그날 내 안에서 무언가 깨지며 한 조각이 떠나고 다른 한 조각이 자리를 채웠다. 오랜 시간 박연희는 그렇게 살아왔다. 아무도 찾지 않는 원룸, 고장난 정이밥솥, 차갑게 식어가는 국 한 그릇. 외로움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공기처럼 익숙해졌다.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삶. 하지만 그날 하나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말끝에서 불안한 떨림이 느껴졌다. 박연희는 잠시 눈을 감고 과거에 자신이 외면했던 수많은 전화들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녀는 모든 말을 듣지 않으려 했고 누구도 다시는 자신을 상처 주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 그녀의 심장은 그저 울렁일 뿐이었다. 박연희 씨 맞으시죠? 괜찮으시면 내일 한번 와보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고요함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끊어진 전화기를 가만히 내려놓고 연희는 오래된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거울 속의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모든 연결을 거부하고 언젠가부터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래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며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외로움과 거부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다. 몸은 여전히 굳어있고 손끝은 떨리며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아무 일 없던 하루의 끝.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오지 않았다. 손바닥을 가만히 펴보니 거칠어진 피부 사이로 몇 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택시를 타고 가기로 한 곳의 주소를 메모지에 적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날 오후 회색 구름이 깔린 하늘 아래 박연희는 택시에 올랐다. 인천 중구 배다리 골목을 지나 낡은 주택들이 점점 눈앞에 펼쳐질 때쯤 기사님이 한마디 툭 던졌다. 좋은 동네 가시네요. 조용하고 오래된 집들 많은 곳이에요. 연희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무겁게 깔린 하늘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들 그리고 사람 없는 골목길 이따금씩 마주친 오래된 간판들 목욕탕 국수집 한약방 그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다. 택시에서 내리자 철문 너머로 보이는 집은 예상과 달랐다. 높고 정돈된 담장, 깔끔하게 다듬어진 정원,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뜻한 빛. 한없이 작아지는 마음으로 연희는 손을 뻗어 인터폰을 눌렀다. 저 박연희입니다. 찰칵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낙엽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끗한 머리카락, 단정한 셔츠, 그리고 휠체어. 안녕하세요. 한기철입니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속에서 들었던 것보다 더 차분했고 어딘가 먼 곳을 오래 바라본 사람처럼 조용한 눈빛이었다. 연희는 작게 목례하고 신발을 벗었다. 발끝까지 차가워진 자신의 몸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거실은 따뜻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벽에는 오래된 수묵화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다. 마치 숨이라도 삼키면 무너질 것 같은 고요함. 한기철이 차 한 잔을 건넸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자. 손끝에 따뜻함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있다가 한기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몇 년 전 사고로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병원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했죠. 밤마다 혈류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힘든 일은 없어요. 그냥 같이 있어 주시면 돼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쉽지만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타인의 삶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피하고만 싶었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기철의 차분한 목소리와 등 뒤로 스며드는 따뜻한 난방은 예상외로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다. 왜 이런 좋은 조건을 제안하셨어요? 연희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사실 조금 의심스러웠거든요. 한기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식들은 바빠요. 전화도 뜸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잠깐 이야기 나눌 사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연희는 자신의 모습과 겹쳐지는 그를 보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 혼자 먹는 밥, 멍하니 바라보는 휴대폰. 결국 외로움은 사람을 닮게 만든다는 것을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따뜻한 차 향이 번지고 햇살이 기울어가고 마당 끝에 가을 낙엽이 뒹굴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다.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나요? 네. 내일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희는 택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뭔가가 조금 달라진 느낌. 오랜 시간 무감각했던 내면 어딘가에 작은 파문이 번지는 듯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연희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오늘 그의 손에 닿았던 온기. 차갑고 무겁던 자신의 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만 같았다. 새벽녘 한기철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에 울렸다. 그냥 같이 있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가방을 싸서 다시 그 집의 문 앞에 섰다. 문득 철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낙엽이 바람에 쓸리고 작은 발소리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다시 두드렸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연희는 새벽녘 잠에서 깨어났다. 익숙하지 않은 천장의 모양. 바스락거리는 담요의 촉감. 은은하게 스며드는 낯선 집의 공기. 몸을 뒤척이다가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섰다. 바깥은 희뿌연 안개와 가느다란 햇살이 뒤섞인 늦가을의 풍경이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가늘게 몸을 떠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여기에 무슨 사람일까? 돌봄을 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덧없는 방문객일까? 호! 그녀는 소리 없이 허리를 감싸쥐었다. 익숙해진 통증이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시장을 오가며 손잡고 걷던 기억이 잠시 스쳤다. 그 따뜻했던 손길은 이제 너무 멀리 있었다. 다시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거실로 내려가자 아직 모든 것이 고요했다. 주방 창문으로 새어드는 빛이 희미하게 바닥에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밥솥을 열고 미리 불려둔 쌀로 밥을 안쳤다. 소리 내지 않고 달걀을 풀어 미역국을 끓였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상을 차리며 문득 손끝에 전해오는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한기철은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침묵이 길어졌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연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식사하실래요?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둘 사이에는 오직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된장국의 김 냄새만이 맴돌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길게 이어가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연희가 말했다. 그렇죠. 혼자 지내다 보니 따뜻한 게 싫을 때도 있었어요.
기철이 작게 웃었다. 식사가 끝난 뒤 한기철은 조용히 말했다. 다리 좀 봐주실래요? 연희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에는 낮은 햇살이 깔려 있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바지를 걷어 올렸다. 연희는 살며시 손을 뻗어 그의 종아리를 감쌌다. 따뜻한 찜질팩을 올리고 조심스레 마사지하듯 손바닥을 움직였다. 그의 다리는 아직 차가웠다. 살갗 밑으로 아무런 반응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다. 연희는 속으로 작은 한숨을 내쉬며 손끝으로 조금 더 힘을 실었다. 어떠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쩐지 그 안에 오래된 체념이 숨어 있었다. 마사지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섰다. 기철은 휠체어를 타고 연희는 천천히 그의 옆을 걸었다. 정원에는 붉게 물든 단풍과 떨어진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 정원이 참 예쁘네요. 연희가 말했다. 예전엔 아내랑 같이 가꿨죠. 그땐 매일 나가서 꽃도 심고 지금은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연희의 목덜미를 스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정원을 돌아거실로 돌아왔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이어졌다.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의 똑딱이는 소리만 가득했다. 기철은 문득 연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너무 늦게 이런 걸 원한 건 아닐까요? 그 말은 그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다. 연희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등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따뜻한 천이 느껴졌다. 늦은 때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이 시작이면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기철은 한동안 말없이 손끝을 내려다 보았다. 그러다 작게 웃으며 말했다.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누군가가 손을 얹어주는 게 그냥 그 자체로 따뜻하다는 게. 연희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연희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먼 골목길 어귀에 불빛이 하나 켜졌다. 그 작은 빛은 희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씩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아직도 손끝에는 낮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잠들기 전 목소리 없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눈을 뜨자 거실 쪽 창가에 한기철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쓸쓸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였다. 연희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그 따뜻함과 고요함이 마음 어딘가에 잔잔하게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게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 사람도 외로운 거구나. 박연희는 한기철의 발목에 따뜻한 찜질팩을 올리며 잠시 숨을 멈췄다. 피부에 닿는 미세한 온기가 손끝에 스며들었고 그 온기가 자신의 가슴 속까지 번져가는 듯했다. 한기철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낡은 벽시계의 똑딱이는 소리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흘러나왔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그의 발목을 감쌌다.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손발을 닦고 마사지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조금 달랐다. 그저 일이 아니었다. 여기는 어떠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기철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짧게 웃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감각도 없네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깊은 체념은 숨기지 못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을 햇살이 점점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낙엽이 천천히 흩날리며 마당을 덮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박연희는 그의 다리를 감싸는 손의 힘을 조금 더 실었다. 차가운 살결이 미세하게라도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제가 예전에 간병하던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 느끼셨는데 그래도 따뜻한 손길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진다고요. 한기철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침묵 속에서 서로의 손끝과 온기만으로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연희는 주방으로 향했다. 감자 2알과 양파. 당근을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와 국물이 끓는 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다. 가끔 마주치는 그의 시선. 그 속에 담긴 잔잔한 미소는 어느새 낯설지 않았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그가 휠체어를 타고 조심스레 주방 가까이 다가왔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해요. 그 대신 식사 시간엔 꼭 함께 해요. 그는 웃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약속이죠. 식사가 끝나고 마당으로 나섰다. 한기철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연희는 천천히 그 옆을 걸었다. 늦가을의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어쩐지 쓸쓸했다. 은행잎이 바람에 나뒹굴고 먼 하늘에는 회색빛 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여기 정원? 참 좋네요. 연희가 말했다. 젊었을 땐 꽃도 가꾸고 나무도 손질했어요. 아내가 참 좋아했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 말에 담긴 무게는 크고 조용했다. 연희는 순간 자신의 삶도 겹쳐지는 걸 느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살던 집, 그 집의 작은 화분, 그리고 떠나간 시간들,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없는 계절은 존재하는 법이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한기철이 작게 말했다. 혹시 늦은 건 아닐까요? 내가 이제 와서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는 게 그의 시선은 먼 하늘을 향해 있었다.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사람은 언제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며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흐트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창가에 앉았다. 기철은 어릴 적 동네 이야기를 꺼냈고 연희는 가끔 웃음으로 응답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도 하나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늦은 시간, 기철은 조심스레 연희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놀라서 고개를 든 그녀에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손 따뜻하네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 가슴속에 맴돌았다. 방으로 돌아온 연희는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그의 다리에 올려졌던 자신의 손, 그 순간의 미세한 떨림과 온기.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정말 뭔가 변화가 시작된 걸까? 밖에서는 가느다란 바람소리와 함께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박연희는 방문 너머로 낮은 말소리와 누군가의 발소리를 들었을 때 어쩐지 가슴 한켠이 싸하게 저려왔다. 익숙지 않은 목소리였다. 집 안에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고 무언가 달라질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스쳤다.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자 거실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한기철의 자녀들이었다. 서너 명의 낯선 얼굴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들과 날선 표정의 여자.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박연희에게 향했다.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한 눈빛이었다. 저분이 정말 아버지 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요? 한기철은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 날카롭게 변하며 마치 압박을 느끼는 듯했다. 조금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박연희 씨야. 내가 부탁해서 같이 지내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큰딸이 말을 끊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 걸까요?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월급도 너무 많다고 하던데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박연희는 손끝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 모든 것이 불쑥 예고 없이 다가온 칼바람 같았다. 기철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묻고 또 묻었다. 마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가 혹시 이용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둘째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유산 문제도 있고요. 박연희는 숨이 막혀왔다. 이 모든 대화가 너무도 낯설고 잔인하게 들렸다.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또렷이 깨달았다. 한기철은 의자를 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커졌다. 그만해. 이분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침대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어.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귀찮아하지 않았냐? 그의 분노는 점차 커졌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자녀들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 걱정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연희는 숨을 삼켰다. 차가운 바닥에 발끝이 닿는 감각조차 사라질 만큼 마음이 얼어붙었다. 이 집에 발을 들였던 순간부터 피어오르던 온기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잠시만요. 연희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저 그냥 나가 있을게요. 거실을 빠져나와 복도에 서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참으려 해도 숨이 가빠졌다. 괜히 이 집에 온 걸까?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기대한 것이 실수였을까? 복도 창문 너머로 바라본 늦가을 하늘은 흐릿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자녀들이 돌아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거실로 내려왔다. 한기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눈빛은 깊은 피로로 가득했다. 죄송해요. 연희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아이들이 예의가 없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 조용한 공간 안에서도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방을 싸는 손이 떨렸다. 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만 더 있어 볼까? 끝없는 망설임 속에서 새벽이 밝아왔다. 다음날 오후 문득 문 앞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다. 자녀들이 다시 온 것이었다. 이번에는 큰아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박연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생각해 봤어요. 이 상황 그냥 둘 순 없어요. 큰아들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유산 문제도 있고요. 기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연희를 보았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다만 박연희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난 그걸 알아요. 큰딸이 얼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시면 안 돼요. 아버지. 숨이 가빠왔다. 연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떠날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끌려서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여기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한기철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돼요. 안 가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자녀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괜찮아요. 저 갈게요. 그때 한기철이 숨을 고르며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픈 곳을 만져줄 차례예요. 나도 알아요. 당신도 혼자였잖아요. 당신도 외로웠죠. 그 말에 연희는 멈춰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자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잊고 살았던 진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면 조건을 정리하죠. 법적으로라도.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당신들 더 이상 박연희 씨 의심하지 마. 그날 저녁 자녀들이 돌아간 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은행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하늘은 서서히 어둑해져 갔다. 정말 괜찮으세요? 연희가 조용히 물었다. 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있어서 난 괜찮아요. 그 말에 연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켠에 잔잔한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계약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함께 있어줘요. 박연희는 한기철의 두 손이 자신의 손을 감싸는 느낌을 잊을 수 없었다. 무겁고 따뜻했던 그 손길은 지금껏 살아오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위로였고 동시에 오래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무언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빛도 마우투투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시간의 결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국수를 삶고 무김치를 썰었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보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기철 씨라고 해주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철 씨. 그 말 한마디에 둘 사이에 흐르던 묵직한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어설프게 그릇을 닦는 기철의 손을 보며 연희는 가늘게 웃었다.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다. 처음이세요? 연희가 장난스럽게 묻자 기철도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평생 해본 적이 없어서 새롭네요. 작은 웃음은 긴장감을 녹이고 서로를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렇게 조금씩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점심이 지나면 정원을 걷고 가끔 함께 장보러 골목을 걷기도 했다. 이웃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잊고 살았던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는 한기철이 부엌 한켠에서 허리를 굽히다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모습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다가가자 기철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어지럽네요. 연희는 그 순간 오래전 간병했던 환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징후를 놓쳤던 그 날들. 이번엔 다르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올라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혈압계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 감쌌다. 가끔이라도 재봐야 해요. 이제부터는 혼자 참지 마세요. 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작지만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서로의 손이 나란히 놓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따뜻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연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저 여기 있는 게 가끔 무섭기도 해요. 괜히 불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난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매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그 말에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따뜻하게 인정해 준 적이 없었다. 세상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지내던 그녀에게 이 집과 이 사람은 점점 귀한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함께 나섰다.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고 길모퉁이 작은 분식집에서는 어묵 국물 냄새가 풍겨왔다. 택시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놀라웠다. 담당 의사는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 정도로 감각이 돌아오다니 예상 밖입니다. 회복 가능성도 보이고요. 기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연애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에 연희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다. 그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래된 외로움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둘은 마당에 함께 앉아 있었다. 기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연희의 손등을 감쌌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도 손끝은 따뜻했다. 기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유언장을 다시 정리하려 해요. 혹시 내가 없어진다면 당신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연희는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건강해지시잖아요. 기철은 조용히 웃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니까. 그 순간 연희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싶어 한다는 단순하지만 잊혀졌던 따뜻함. 눈가가 시큰해졌고 말없이 그의 손을 더 꼭 잡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온기 속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기철이 천천히 말을 잇는다. 연희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박연희는 새벽녘 깨달았다. 지난밤 한기철의 손이 자신의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다는 걸. 그 촉감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 희미한 온기가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고요한 집 안,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창가에 앉아 커튼을 살짝 걷자 서늘한 가을 바람이 스쳤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도 조금 기대고 싶어. 그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내가 밥 차릴게요. 그 말에 연희는 피식 웃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야죠. 둘은 나란히 부엌에 섰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듯 어설프게 당근을 써는 기철의 모습을 보며 연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조심스러운 칼질, 흘러내리는 양파 조각, 엉성하지만 진심 가득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라는 느낌이 그녀를 감싸주었다. 식사를 마친 뒤 기철은 마당에 나가 낙엽을 쓸었다. 휠체어를 잠시 벗어나 목발에 의지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가슴 벅찼다. 연희는 가까이 다가가 손수건으로 그의 임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웃었다. 그런가요? 가끔은 믿기지가 않아요.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기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 눈빛이 연희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이젠 두 사람 모두 조금은 달라지고 있었다. 기철은 점점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연희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아가지 않았다. 그날 오후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인천 배다리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거리 곳곳에는 어묵 냄새와 군밤 향이 퍼져 있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연희는 기철의 팔짱을 살짝 끼었다. 어색했지만 자연스러웠다. 오늘 저녁엔 고등어 조림 어때요? 그녀가 묻자 기철은 활짝 웃었다. 좋아요. 당신 손만 믿어요. 장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두 사람을 감쌌다. 연희는 잠시 멈춰섰다. 오래된 골목 담벼락 너머로 고양이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찡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집에 도착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다. 가느다란 음악 소리가 흐르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눴다. 대화는 적었지만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다. 늦은 밤 연희는 조심스럽게 기철의 다리에 마사지를 해주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근육의 미세한 떨림, 이전보다 따뜻해진 감각에 그녀는 속으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기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희 씨, 사실 나 처음으로 아팠던 게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왜요? 아프지 않았다면 당신을 만날 일도 없었겠죠. 내 삶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 말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박혔다. 연희는 손길을 멈추지 않고 그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오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았을 거예요.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며칠 뒤 기철은 정원에서 조심스럽게 두 발로 서보았다. 연희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았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발걸음이 땅을 디뎠다. 느껴져요. 발바닥이, 땅이 느껴져요. 기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두 손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함께 울었다. 해내셨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기철은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과 절망 끝에서 얻어낸 한 줄기 빛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기철은 잠시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연희 씨, 혹시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정말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데요.
기철은 멀리 어두워진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도 미리 준비는 해야죠.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연희는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마치 또 다른 변화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듯. 살면서 누군가의 손을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건 참 이상하면서도 고마운 일입니다. 박연희와 한기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 어딘가에 잔잔히 스며들어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롭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을 꺼내어 보여주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연희처럼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에게도 기철처럼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살아온 사람에게도 누군가의 손길은 깊은 위로가 되어줍니다. 손끝에 온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작은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조금 더딘 걸음, 예전보다 무거운 숨, 가끔 스쳐 지나가는 통증,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더 잘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언제나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연희는 그런 몸의 신호와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던 시간들, 가슴 한켠에 쌓아두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마침내 마주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곁에 머무는 일입니다. 말없이 함께 밥을 먹고 따뜻한 차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는 일.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평범한 순간들 속에 진짜 사랑과 회복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래된 이별, 고단한 세월, 몸의 노화,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들. 하지만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천천히 마주하고 서로의 손을 내밀어 준다면 어떤 삶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기철이 다시 두 발로 땅을 딛는 순간 그것은 단지 몸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었고 잃어버린 존재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희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소중하다는 감각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약하게 떨리고 가끔은 말없이 아프며 때로는 작은 변화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신호를 소중히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혼자서 견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늦은 나이에 다시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삶이란 결국 스스로를 돌보는 것과 타인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 그 두 가지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한순간의 온기에 가슴이 젖어들곤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약하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연희와 기철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삶의 진실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늦어도 괜찮고 아무리 상처 입어도 괜찮으며 삶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천천히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괜찮아요 라는 말 하나 건네고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 그런 평범한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삶을 붙잡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몸의 소리를 듣고 피곤하면 쉬어주고 아프면 도움을 청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스스로를 아끼는 첫 걸음입니다.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서두르지 말고, 오늘 느끼는 작고 소중한 감각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삶을 구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외면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며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 그것은 결코 대단하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천천히 말 걸어주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가장 인간다운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은 균열과 아픔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과 사랑의 가능성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자신에게 친절하고 타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삶은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늦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그곳에서 다시 삶은 피어납니다. 삶은 서로의 온기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부디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가볍게 그냥 잠시 머물렀다는 작은 표시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